여자는 무관의 무식성이고요. 그렇지. 정제격인데 그렇지. 이제 용신이 다 투관이 됐어요. 시간이랑 연간에 다 투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남자는 무재성이에요. 무재성. 그리고 이제 정인격인데 여기도 투관이 이제 지장간이 투관이 이제 시간으로 다 투관이 되는데 오케이. 네. 근데 아이들이 2세, 4세, 7세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어린데 벌써 아이들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시간에 투관이 되어 있을 때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용신에서? 크다. 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남편 같은 경우는 식신의 정관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시점에서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무관이죠. 네. 무관이잖아. 네, 무관이죠. 여자는. 자식에 대해서 올인하는 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이 제일 강한 거는 무인성. 오케이? 여러분이?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그 다음 관심을 갖는 거는 무관성이야. 그러면 그 무관성이 왜 그럴까를 봐야 되는 거거든. 무관이 왜 자식에 관심을 갖게 돼? 무관은 네 거, 내 거가 분명한 사람이라니까? 내 거잖아. 그러면 내 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본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럼 무인성은 왜 자식을 사랑할까? 인성이라는 관인소통이 약하니까. 맞죠? 맨날 억울할 거 아니요. 남자 만나면. 그러면 남자를 일단 만났어. 나한테 내가 사랑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실컷 자르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남자가 이게 인성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남자의 사랑이,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잖아. 그게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거보다 뭐 어떻든 남자하고 이제 뭐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렸어. 그건 나의 식상이거든. 이건 지금 육친의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십성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남자가 더 중요하겠어? 자식이 더 중요하겠어? 그렇지. 왜냐하면 자식이 남자를 막아주는 성분도 되잖아. 그러면 나의 힘도 되는 거니까. 무인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좋아한다고. 무인성이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잖아. 그래도 남자보다는 관을 내 맘대로 못 하잖아. 그래도 만만한 게 자식이잖아. 말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자식을 좋아하는 거요. 근데 무관성은 내 거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그거야.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내 거니까. 무관성의 본질은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내 스타일대로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남편도 내 거야. 남편도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 건 줄 알고 살아봤는데 내 거 아닌 행동을 많이 해. 그럼 발로 차는데 자식은 안 그렇잖아. 자식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본질이 있다. 근데 그게 큰 본질이야. 큰 본질이라서 또 이런 거 있어. 만약에 무관성이 남자하고 이혼을 했어. 무관성이 자기 어떤 재성이 강하거나 하면 자기 그 목적이라든지 자기 하고픈 일이 강한 사람은 자식, 남편 싹 걷어버려. 그걸 한다니까. 그런 정반대의 어떤 패턴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 무관성을 딱 봤을 때 자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
무관성이 자기가 진짜 자식보다 더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있잖아. 그럼 자식 논다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라고, 그 본질을. 자, 요런 패턴이야. 을목 입장에서 이게 걸록이잖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시지의 걸록은 내 편인 거야. 맞지? 비견이잖아요. 그럼 나를 대신해주는 이를테면 만약에 아들이다 하면, 여자 입장에서 아들이다 하면 든든한 버팀목이라니까. 그런 무관성의 생각인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무식상이잖아. 네. 무식상이니까 혹시나 자식이 상관을 가졌거나 하면 어떻게 돼? 무식상은 본질적으로, 자, 걸록이라고 했잖아, 시가. 그러면 내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내가 좀 무식상적인 불편함을 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할 수도 있잖아. 매니저처럼.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야. 본인이 이게 무재성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재성이지만 어떤 거야? 진월이니까 재성 기운은 있는 거야. 근데도 무재성이야. 내가 그러잖아, 항상. 그 재성이 없는데 재성 달. 가장 강한 달이잖아. 재성이 가장 강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성이야.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이제 직업이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보면 밑에 지지가 사유합을 하고 진유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유합된 거를 사유합으로 땡겨오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파트를 증여를 했대요, 이 사람한테. 받을 거기 내가 보면서 진유합한 거를 받아오겠다. 네, 이 인성을 받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증여를 받았다고 하고 그 집에서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대요. 근데 차가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받아오지만 내 자식도 받아오는 걸로 봐가지고 내가 아이들도 받을 복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받으면서 애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관법은 우리 서구당 관법이야. 이런 게, 자, 이게 땡겨온 다음에 이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잖아. 정인격이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자식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식도 혜택을 받는. 직업 회사를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이직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상관경관인데 밖에 상관이 나를 정관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가면은 나한테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든다. 그랬더니 회사를 가면은 약간 뭐 나를 조금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운으로 흐르는 걸 봤을 때 지금 태, 절, 묘, 사로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지만 운세가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해줘. 직장으로 보면 이게 사유축 금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비겁이 많은 직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게 그냥 전체적인 성향은 어떤 거예요? 정인격의 상관이잖아. 그건 뭐야? 선생님. 뭔가 내가 가리키고 뭐 이런 건데 식상혼잡이니까 이게 이 신금은 욜로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취미 생활도 돼요. 여긴 일러는데 넌 왜 저 어디 가가지고 가끔 그러냐.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 그런 거. 그래서 요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관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지? 요렇게 관이 많은데 진에서 상관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상관이 있으면 이게 또 상관 경관도 돼. 네, 상관관계.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여자는 무식상이고 남자는 이제 상관이 어쨌든 그렇지, 그 구조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남자가 말을 많이 한대요. 그렇지. 상관경관 기질이 있으니까. 말도 잘하겠어요. 다른 말을 엄청 싸가지 없게 잘하겠죠.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울 때 막 말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너도 말 좀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시장 당연히 말을 안 하겠죠. 그렇지. 근데 뭐 그걸 뭘 말을 하냐 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무식상 부부와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의 부부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격에 이렇게 인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의 원진까지 있어. 거기에 무관이잖아. 그러면 상관경관이 막 뭐라 하잖아. 떠들어라 이런다니까. 너 떠들어라. 그렇게. 그래도 반항은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무식상이 가끔 욱해가지고 탁 하면은 아주 휘가닥 뒤집어지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원진이 붙는 거야. 원진이. 원진도 붙고. 그래도 이게 인성을 이렇게 자진해서 인성을 이렇게 방합을 짰으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인성을 일단 가지고 온다는 거는 막 인상이 안 좋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무식상이잖아요. 어제 우리 고은이가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게 완전 버릇됐더라고. 이제 5살 정도 되니까 엄마 한 번만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 식상을 유도하는 거야. 무식상들이 그래. 환장하는 거라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무식상들이 좀 그런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여기서 다다다 하잖아. 여기 양반이잖아. 자칭. 네. 양반이니까 다다다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상관경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 구멍은 벙어리를 한다 하면 너도 좀 말려봐라 해가지고 또 말르면 또 거기 또 대받아 치는 거니까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좀 불쌍한 척 하면서. 그거야. 그리고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돌봄 일을 하고 있대요. 초등 돌봄? 네, 초등 돌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묘진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가 인이 들어와서 인묘진이 이렇게 방합이 쳐지는데 올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올해 들어가게 됐다고 인이 해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글자에 대한 인연이잖아. 네. 근데 돌봄이라는 건 식상이 있어야 되잖아. 네. 없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간 거야? 어떤 마음으로 간 거야? 돈 주니까. 돈 나오니까. 돈 잘 나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이렇게 삼합을 치고 방합을 찐 패턴은 어떤 거야? 내가 구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잘 나오는 거야? 연결이 잘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자 제격이잖아.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야. 적성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는 남편이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아파트가 있고 부모님이 장사하는 집이 있어서 부모님 거기서 살고 자기들은 부모님의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여자 부모 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다? 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집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운이 무슨 대운이야? 거기 대운이 갑자 대운이에요. 자, 봐봐. 이게 갑자 대운이니까 붙어 사는 거야. 이게 원진이잖아. 원진인데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연결시켰잖아. 이해되죠? 네. 그래야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런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집을 자기들의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편인 그러니까 올해 정인 내년 편인에다가 대운이 또 개해로 흘러가면서 어차피 인성운으로 흐르니까 저는 그냥 천천히 찾아보면서 적당한 데 가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그러면 해가 들어오면은
진의 원진이 돼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아니 지금 을목이 네. 이민 계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비겁이잖아. 네. 비겁인데 이게 인성 문서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비겁이 임묘진을 짰잖아. 네. 임묘진을 짰다는 거는 대출 받고 네, 사겠다는 네. 뜻이야.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지, 얘기를 그건 하면서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네. 어떻든 여기는 문서가 있잖아, 이렇게. 네. 여기도 문서가 이게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누구 명의로 할 건가가 또 중요하지. 누구 명의로 하고 싶대. 그 성격으로는 여기 명의로 하겠다고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는. 시댁에서 준 집은 이 남자 명의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스타일은 지금 자기가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성은 비겁하고 이렇게 막 얽힌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온전히 내게 만약에 되더라도 내 명의에서도 이게 비겁하고 얽혔다는 거는 빚이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사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해대운의 계묘년이다.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하겠지.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냥 제가 공부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변동이 있거나 그럼 저한테 문자를 달라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다질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엄마는 한 7, 8년쯤 전에 엄마랑 아버지랑 그 유방암, 뭐 췌장암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여자애네. 근데 아빠가 올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췌장에 뭐 간을 연결하는 무슨 수술을 또 하고 왔대요. 누가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건강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부모님의 시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생년월일 아는데 그때는 내가 시를 알아야 된다. 시가 거의 말년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알아야 된다고 나중에 알게 되면은 말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자식의 사주를 보고도 부모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운세의 흐름을 대충은 조금 봐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모 건강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 건강을 물어보면 이제 뭐 기본은 어떻든 부모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 건강 보려면 이걸 보는 거잖아. 네. 이거하고 대운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막연한 거라. 그러면 부모 건강 상담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부모의 어떤 건강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부모 사주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내 사주에도 지금 그 월이 막 잘못되는 상황이 생기는 시기에 꼭 부모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뭐야? 돌아갈 확률이 많은 거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아는 거는 그건 저 산에 들어가야 돼.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자애의 이제 그 자기 일지랑 월지에 그 진의 원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랑 뭐 조금 어떨 때는 되게 좋지만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혹시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있었냐. 그냥 여기 지금 돌봄에 오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다.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 사회충 이제 일지가 남편이랑 이렇게 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편하고는 사이는 좋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은 40이 아니 지금 봐봐. 자, 사회충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니 저 같은 걸 때는 이제 혹시 그래도 약간 각방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리를 조금 지낸다거나. 자, 성향상으로는 네. 여기는 혼자 놀기의 진수잖아. 네. 무관 무식상은이.
그다음에 여기는 상관경관이니까.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가야 돼? 돈은 벌어야 되잖아. 다 제격들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일로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답이라고.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잖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걸 유도해 줘야 된다. 어떻게 유도해 줘야 돼? 일 잡았잖아. 인연 돼가지고. 일 잡았으니까 제격이고 또 양인격이잖아. 그러면 돈도 또 중요하지만 여기가 일을 잡으면 부부가 행복해져. 여기 무식상이니까 그냥 자꾸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누구 소개받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간 거야. 그냥 알바 개념이야. 좋은 거잖아. 어떻든 집에서 나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다다다 하는 거 안 보지. 그렇지. 근데 또 이런 분석이 있다. 무식상은 어떻게? 상관을 또 내가 어디 가잖아. 그러면 상관이 평상시에 얘가 상관으로 나를 챙기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궁합은 온전히 여기 원진도 있고 어떻게 충도 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사는 게 좋다. 오케이? 여기 인성 많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고 그게 무관의 무식상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좋아 보일 땐 좋은 거야. 근데 살다가 뭐 이게 자 봐봐. 이게 진에서 갑이 올라왔잖아. 이거 양인이야. 양인격이야. 그러면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생겨. 그러면 지금 갑자 대운이잖아. 거기에 이제 개 대운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운하고 이거를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 사주에 놓고 부모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원망스러운 건 아니거든. 지금 같이 살고 하는 게 이게 갑자 대운의 영향이다 이거야. 그럼 괴 대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분명히 원진 붙지. 그러니까 이런 문서라든지 뭐 이렇게 이게 뭐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제하고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사주야. 부모님이 그러니까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산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어야지 싸움을 나는 거잖아요. 이게 있잖아. 이게 인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갑자대운에 같이 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계대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해준다 하면 그 계대운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뭘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패턴은 왜냐하면 자 봐봐. 이게 양인이라고 해석하거나 정제라고 해석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잖아. 부모의 유산 문제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양인이야. 원인이 알아? 이게 자연법으로 뭐야? 을목이 묘월도 아니고 진월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래요. 묘월보다도 더 심한 거라고. 양인이. 그러니까 어떤 거야? 경쟁이 심한 거잖아. 이게 재성인데. 인성 삼합도 되고 재성인데 이걸 그러면 경쟁이 심한데 이걸 나 혼자 독차지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눠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내가 유리하긴 하지만 나눠먹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또. 저도 그게 무탈해가지고 직구까지 무탈하다 하는데 대운이 바뀌면서 그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제를 달라고 했거든요. 계속 봐줄 거니까 제 보고 살아서 하는 거라서 그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색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7살밖에 안
된 애가 응.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상간대원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가 30분씩 1시간씩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7살밖에 안 먹은 애가 응. 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제 둘째 애가 있는데 둘째 애가 사주에 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살이를 알아서 그러는지 4살 먹은 애가 만약 물건을 하나 주면은 아 저한테 이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촌은 저한테 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행동을 하는데 옆에 애가 혼나고 있으면 자기가 미리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기가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되게 아이들 사주 보면서도 되게 흥미롭다. 애들 사주 뭐 딱히 볼 게 이제 7살, 4살, 2살 성격, 뭐, 예, 적성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걸 찾아내 볼까? 애들 사주를 딱 보고 성격을 내 가지고 그 스타일을 여기다 딱 맞춰 볼까 한번? 네, 그럼 애들 사주 한번 빗대 볼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는 거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그게 별개이지 않다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이. 예. 자, 그럼 큰애 사주 큰애, 여기. 병신, 병신, 을미, 개묘, 개해. 해묘미잖아요. 네, 해묘미. 해묘미에 병화가 떴네. 개수, 을목, 병화에 미는 형광격에 그렇지. 그러니까 식신 삼합에 그렇지. 거기에 병화까지 떴으니까 능력이 재주가 뛰어난 애잖아. 뭔가 한 가지 재주에 뛰어난 애잖아. 거기에 미월이면 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묘신 기문까지 있으니까 아까 뭐 미술? 요즘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오. 그리는데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그렇지.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네,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집중력이 아마 묘신 자, 그거는 어떻든 미월에 태어났으면서 미술. 미월의 을목은 다 잘한 거야. 식신이 어떤 거야? 능력, 자기 능력. 노련한 거잖아. 식신이 기술을 이미 다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확 빨리 그리는 거요. 거기에 병화까지 봤으니까. 그지? 여기서 재성까지 봐버렸으면 이게 결론을 확 내버린 거잖아. 거기에 이제 물도 있고, 이제 직감도 있고, 이런 인성도 가지고 오고 하는 거니까. 미하고 술 있으면 미술 많아. 근데 어떻든 이게 노련한 거란 말이야. 그 노련하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림 그린다 하면 금방 그려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묘라는 건 그리기, 꾸미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얘기할 오, 때 아이를 보면서 그냥 조금 그렇지. 자기가 돌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한 2, 3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30분, 1시간씩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모가 둘 다 남편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해서 20세 이전까지는 부모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 여기 입장에서 이런 애를 보잖아. 그러면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정말이야. 자기 무식상이잖아. 근데 식상 삼합을 짜고. 그러니까 삼합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방합이 아니야. 삼합은 능력이야. 반복 숙달. 그 다음에 미월에 을목 병화 봐버렸으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을목은 병화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병화까지 있으니까. 거기 개수까지 있잖아. 엄청 좋아하지. 그런 스타일인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설명 뭐 했는데 여기는 회사 일. 이거는 내 개인 취미라고 했잖아. 자식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도 무토가 대세고, 여기는 무토가 아닌 기토로 왔잖아.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사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개수가 일로 온 거야.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이 병화를 좋아하는 거고, 이 을목도 이걸 싫어하진 않는다, 이런 거지.
이제 해묘가 있잖아요. 얘는 해묘미가 있잖아.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다음 둘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기해, 모진, 갑신, 기사. 이 사신이네. 사와.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뭐라 사회성이 뛰어나서 집에서는 막 땡깡을 피우다가 딱 타인이 나타나면 인사성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격이잖아요. 네. 재성이 이렇게 많고 네. 이게 있는 거니까 편인평관의 재생 사례, 네. 식신 제사례.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자 편인평관의 식신 제살 막 이런 성향들은 남한테 실수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예민하지? 남 실수하는 거 참다가 한번 없겠죠?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십성의 성향으로 예의가 밝은 거잖아. 예의가 밝은 사람일수록 까칠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정말 아니 자기 기준의 예의잖아. 자기 기준의 예의를 남한테 한 거잖아. 그러면 남 입장에서는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예의 바른 입장에서 상대방이 예의 없게 굴면 어떻게 하겠어? 지적질 하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그지? 더더군다나 여긴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걸 귀신처럼 느낀다고. 근데 자기가 그걸 느끼는지도 몰라. 사신의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사신의 귀문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사신은 방골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귀문까지 있잖아요. 그럼 식신제살이나 뭐 편인평관은 애지가 안 하면 나서지 않고 예의가 바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고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 폭발하면 그게 있다고. 얘는. 그러니까 폭발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장생기질이 있어서 그래. 장생은 순하게 보이거든. 틀려. 사신도 인사신의 장생 가지고 있잖아. 그럼 막 겁을 내고 소심하고 막 그래. 진짜라니까. 근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장생이라서 더 히스테리를 부릴 수가 있어. 극과 극인 거지, 그게. 야, 이거 사신도 있고. 가만 있어봐. 또 불러봐봐. 그 막내 같은 경우에 얘는 여자야, 남자야? 다 여자예요. 아, 지금 여자야? 여자면 더 그렇지. 더 예의가 바르고, 더 애기 같고, 좀 그런 게 있지. 근데, 요런 신중줄이 있다는 얘기야. 신중줄이. 또 신중줄이잖아. 또. 신축, 정유, 갑자, 아이고, 여기 또 욕정이네. 경오. 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정관에, 상관경관에. 정관격인데 상관경관 쓰고 제가 이렇게 이 아이 걸 보고서는 썼던 게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난 상관 폐인해서 상관 대신을 할 거고 상관 경관으로 나는 간인 소통도 해서 상관 생세도 할 거다. 이렇게 제가 혼자 보고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밖에 있는 것들을 때려치울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엄마한테 이 아이는 나중에 뭐 최소한 변호사 정도는 해먹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얘기 해줘야지. 네. 이상한 많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매력이 있는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문성으로 가면 돼, 이런 사주는. 그렇다고 뭐, 그냥 상관경관만 있는 사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데 그 욕정인의 어떤 그런 변덕이라든 이런 거는 있지. 갑자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자, 축,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거기 이제 이게 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건데, 이제 까칠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인간이 잘나잖아. 잘나면 피우는 거라니까. 잘나버려 갔어. 잘나버렸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막내잖아. 막내니까 자기가 집중을,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이런 패턴들이. 한없이 이쁜 애들이겠다. 이거 봤을 때는. 다들 이게 뭔가 좀 개성들이 다 있잖아. 자기 능력이 다 있고. 그런 거지. 그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성운이 18세부터 이제 인성운이 흐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대운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18세부터 편정인선으로 흐르는데 제가 그 아이는 그 전에 부모가 이렇게 케어하기 나름이니까 아이들을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가 조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는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할 거다. 공부를 많이 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싸가지가 돼야지 얘는 성공한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무식상이고 나머지는 다 식상이 발달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무식상 엄마가 무식상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무식상 엄마가 무인성일 수도 있어. 잘하니까. 자식이 무식상이면 받아먹었거든. 부모한테. 부모가 식상이 있어야 된다고. 식상이 발달된 부모 밑에 무식상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식신이 있거나, 뭐 그런 건데, 여기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무관의 무식상이잖아. 얘네들이 알아서 컸다니까? 그리고 그 식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식상의 기운을 받고 온 거지. 여기도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이게 정인상관이잖아. 거기에 신금, 이게 식상 발달이니까 막 이렇게 뭐 애교라든지 뭐 은근히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재밌는 스타일이야. 고지식한 것 같아도. 아니, 매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식상의 매력이 이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야. 무식상하고. 그런 거야.